어느 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시장 상인회 회원들끼리 개모임을 시작해보자고? 맞아. 내가 총대 메고 개주를 할 테니까. 글쎄, 아무래도 난 은행 적금이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 적금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내가 모아둔 돈이 사라져버릴 일은 없지만 개돈은 개주가 돈 들고 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여간 걱정도 팔자다. 요즘 개돈은 개주가 자기 주머니에 보관하는 게 아니야. 엄연히 은행에 통장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처럼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언제든 생기게 마련인데, 그럴 때 개돈을 부어준 게 있으면 그거 타다가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그건 그렇지만 정말 안전한 거 확실하지? 아, 그렇다니까. 개돈 모아두는 통장도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엄연히 우리 상인의 명의로 만들 거니까 자기도 걱정 말고 가입해. 다른 시장 식구들은 애저녁에 가입했거든. 그래, 알았어. 대신 상인의 명의 통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당장 은행 가서 상인의 명의로 개돈 통장 만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자기는 걱정 딱 붙들어 매셔. 10년 뒤. 개주가 개돈을 싹 들고 튀어버렸다고? 그래서 시장 식구들 전부 초상집 분위기야. 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래? 시장 상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개돈을 부었다면서. 그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개주 혼자서 어떻게 싹 들고 튈 수가 있었어? 출금에 필요한 상인의 도장이랑 서류들을 상인의 사무실에서 훔쳐갔던 모양이더라고. 난리구나, 난리야. 암튼 넌 얼마나 크게 손해를 봤는데? 지난 10년치 갯돈 전부 날려먹었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찾아온 거야. 시장 식구들이 도망친 개주를 아무리 수소문해도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인 너네 남편 도움을 받으려고. 알았어. 남편한테 얘기해서 당장 너네 사장으로 찾아가 보라고 할게. 그때 정식으로 신고하고 피해 사실 진술하면 경찰에서도 바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암튼 그년이 빼돌린 갯돈을 어디다가 은닉해놓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디서 전화 벨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내 휴대폰 벨소리다. 그럼 얼른 전화 받아. 상인의 회원들이 도망친 개주 잡겠다고 전화한 걸 수도 있잖아. 알았어. 여보세요? 네. 제가 김하경 맞는데요. 뭐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전화길래 울음부터 터뜨려? 개주 잡았다고 전화 온 거 아니었어? 그게 병원 응급실이래. 내 동생이랑 제부가 교통사고 나서 실려와 있다고. 뭐라고? 상태가 어떻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 맞지? 모르겠어.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얼른 가봐. 그리고 별일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 얼마 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연달아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 내 말이 개준현한테 개돈 떼먹힌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동생이랑 제부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사고 경위는 확인해 봤어? 동생이랑 제부 둘이서 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던 중에
오중 연쇄 추돌 사고를 당했다더라고. 내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고. 아무튼 고마워. 일면식도 없는 내 동생이랑 제부 장례식에까지 와줘서. 일면식이 있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내 친구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와서 위로를 해줘야지. 그니까 이제 그만 울고 정신 차려. 하늘에 있는 동생도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바라지 않을 거야. 그건 나도 알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조카 걱정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네.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녀석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조카가 벌써 중학생이라고? 우리 동생이 결혼을 일찍 했거든. 그랬구나. 그럼 이제 조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부 쪽 집안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건가? 아니, 우리 제부 고아였거든.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친척도 하나 없는 고아. 그래서 말인데 조카를 거두어줄 사람은 아무래도 이모인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주 어릴 때 거두어서 키우는 거면 몰라도 중학생 정도 된 조카를 데려다가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 더군다나 친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조카가 마음 못 잡고 삐뚤어질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라도 삐뚤어진다면 엄청 고생할 거야, 너.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거둬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보육시설로 가게 생겼는데 또 어쩌면 삼신할머니께서 훗날 이런 일이 생길 예정이라는 걸 미리 내다보시고서는 일부러 우리 부부한테 아이를 내려보내주지 않으셨던 걸지도 모르고. 세상에 혼자 남겨질 조카를 거두어서 친자식처럼 잘 키우라는 뜻으로? 일단 난 그렇게 생각하려고. 물론 중요한 건 우리 조카의 생각이겠지만. 아직 얘기 안 해본 거야? 아직은 상중이잖아. 장례식 끝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할 거야. 이모가 사랑으로 보살펴 줄 테니까 이모네 집에 가서 지내지 않겠냐고. 그래, 그게 좋겠다. 당사자인 조카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야반도주 했다던 개주 얘기 말인데 우리 남편 말로는 쉽게 잡을 순 없을 것 같다더라. 하긴 작정하고 돈 들고 튄 년을 어떻게 쉽게 잡을 수 있겠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쓰레기 같은 년들은 결국엔 천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그래서 나도 일단 지금은 우리 조카 생각만 하려고. 얼마 뒤. 오셨어요, 이모? 우리 조카 걱정돼서 와봤어. 근데 집에서 혼자 뭐하고 있었니? 집이 너무 쓸쓸하고 허전해서 그냥 혼자 멍하니 앉아있었죠, 뭐. 그래서 말인데 정여봐. 이모네 집으로 가서 이모랑 고모부랑 같이 살면 어떨까? 저를 거두어 주시겠다고요? 당연하지. 집에 엄마랑 아빠가 안 계실 땐 이모랑 이모부가 부모님 대신이야. 아니요. 전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금방 괜찮아지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생활비랑 학비는 엄마랑 아빠가 남기신 유산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정엽이 지금부터 이모 말 잘 들어. 네, 이모. 우리 정엽이는 아직 중학생이야.
부모님 유산을 꺼내 쓰기에는 아직 한참 일러.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 어린 제가 스스로 생활비랑 학비를 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모랑 같이 가자는 거잖니. 이모가 우리 정엽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뒷바라지 잘해줄게. 그니까 부모님 유산은 아껴뒀다가 우리 정엽이가 어른 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됐을 때 그때 요긴하게 쓰려무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모? 우리 정엽이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하나의 핏줄이니까. 그러니 정엽아, 앞으로 이모가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모랑 같이 살자꾸나.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 얼마 뒤. 이제 집에 들어오니?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모?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니?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참이야. 이모 혹시 제 걱정을 하신 건가요? 당연하지. 너 요즘 대체 왜 맨날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오는 거니? 이모가 걱정해서 전화해도 잘 받지를 않고. 너 혹시 요새 엉뚱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는 거야? 에이, 아니에요, 이모. 전화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고요. 그니까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뭐냐고. 자꾸 이모 걱정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렴.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핸드폰 벨소리는 당연히 꺼놨고요.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럼 거기서 공부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온 거야? 네,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 가서 문 닫는 시간까지 계속 공부만 했어요. 정말이지? 이모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저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그렇다면 안심이구나. 이모가 괜히 걱정을 했던 모양이야. 헌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니? 우리 정엽이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잖아. 저한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거든요. 꿈이 생겼다고? 네. 이모, 저는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훌륭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어서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환자들을 꼭 살려내고 싶어요. 너희 엄마 아빠 일처럼 환자들이 손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는 일은 막아내고 싶다는 뜻이구나. 맞아요. 제 손으로 꼭 그렇게 해내고 싶어요. 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 하는 거고요. 하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의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는걸?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학원이라도 보내줘야겠어. 에이, 굳이 그럴 필요 없으세요. 지금처럼 저를 잘 보살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한데요, 뭐. 그니까 제 공부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지 말고 학원 다니렴. 우리 정엽이를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키워야 이모도 아주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너희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언니이자 이모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거잖니. 그건 그렇겠네요. 그럼 저 진짜 학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꼭 훌륭한 의사 돼서 효도할게요. 에이, 무슨 효도까지야. 이모는 우리 정엽이가 건강히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신경 쓰지 말려무나. 얘기 나온 김에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이모한테 전화하고 이모랑 같이 학원 등록하러 가자. 10년 뒤. 아이고야. 식당 인테리어가 참 고급스럽구나. 근데 어쩐 일로 이런 곳에서 이모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한 거니?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대접 제대로 해드리려고 일부러 무리 좀 했어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면... 정엽이, 너 설마... 네, 맞아요. 저 의사시험 합격했어요. 에그머니나, 그게 정말이니? 당연하죠. 오늘 합격 통지 받자마자 이모한테 외식하자고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 장하다. 그 어렵다던 의사시험을 한 번에 떡하니 합격하고. 이게 다 이모가 저를 잘 보살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에이, 내가 뭘 한 일이 있다고. 우리 정엽이가 워낙에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한 건데 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반면에 저는 이모가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오직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었고요. 아이고, 우리 정엽이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까지 고울 수가 있니?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잘 자라주었구나. 암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랑 전문의 과정 수료하면 훌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축하해. 아직 남은 길이 멀고 멀지만 우리 정엽이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당연하죠. 반드시 훌륭한 응급학과 전문의가 되어서 저를 키워주신 이모의 은혜에 보답할게요. 이모는 저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감사한 분이니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이제 이모는 아무런 여한이 없어. 우리 정엽이를 좋은 짝이랑 결혼만 시켜주면 부모 노릇은 충분하게 다 한 셈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정엽아, 혹시 만나는 여자 없니?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 여자는 하나 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근데 왜 아직 아무 얘기 안 했어? 저희 사이가 조금 더 깊어지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랬구나. 그럼 우리 정엽이가 마음 내킬 때 이모한테도 꼭 소개시켜주렴. 이모가 너 결혼하는 그날까지 엄마 노릇 똑똑히 해줄게. 1년 뒤. 저기, 있잖아요, 이모.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짝 긴장을 했니?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저번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랑? 당연하죠. 저희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앞으로는 부부로서 인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고요. 그래, 생각 잘했어. 조금이라도 젊고 예쁠 때 결혼하면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이니? 자수성가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요. 맞다.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키기 전에 일단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네. 이모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자랑하고 싶거든요. 녀석, 벌써부터 깨가 쏟아지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뭐 어디 사진부터 보여주려무나.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그래? 헌데 좀 이상하구나. 우리 정엽이 여자친구 얼굴이 이모는 왜 자꾸 낯이 익은 것 같지?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사진으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도 이상하다는 거잖니.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럼 살다가 어디서 만났던 사이일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실래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이 사진이에요. 여자친구 옆에 있는 분이 제 장모님 되실 분이고요. 뭐라고? 너 지금 이 여자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그렇다면 상견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이모는 이 결혼 반대다. 왜요, 이모? 혹시 제 장모님 되실 분을 잘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르겠어. 이모가 10년 동안 모은 갯돈을 들고 튀어버린 개주가 바로 이 여자인데.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가끔 얘기하던 그 못된 개주가 제 여자친구 엄마라고요? 확실해. 하긴 그래서 이모가 우리 정엽이 여자친구 얼굴도 낯이 익었던 거야. 그 여편네랑 시장에서 같이 장사할 때 그 집 딸이 가끔 한 번씩 시장 놀러 왔었거든. 그때 오며 가며 자주 봤었어.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이모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제가 이모 돈 떼어먹고 도망친 사기꾼의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악연이냐고요. 악연이라기보다는 너희 엄마랑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정엽이를 지켜주시려는 모양인 게지. 이렇게 사진이라도 나한테 위험을 알려서 이 결혼 반드시 막아달라고. 우리 정엽이 인생 꼭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엽아, 당장 파혼하려무나. 사기꾼 집안이랑 결혼은 절대 안 돼. 걱정 마세요, 이모. 저도 당장에 파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저에겐 어머니와 다름없는 이모한테 상처를 입힌 사기꾼 집안이랑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일 바로 파혼 선언하고 돌아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니다. 여자친구네 집 주소만 알려줘. 이모가 그 여편네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마. 직접 가셔서 대체 뭘 어쩌시려고요? 그때 갯돈 도둑 맞은 일은 공소시효도 다 지나서 교도소에 쳐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교도소에 쳐넣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정엽이 앞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이번 일은 이모한테 다 맡겨주려무나. 이모가 우리 정엽이 엄마잖니. 이튿날.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딸 남자친구네 이모라고? 그래 이년아. 말은 이모지만 친아들이랑 친엄마처럼 지내왔어. 그래서 파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버린 옛날 일 가지고? 그까짓 갯돈 이제는 하나도 안 아깝거든?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지. 너한테 갯돈 도둑 맞았던 덕분에 네 년이 얼마나 추악한 사기꾼인지를 똑똑히 알게 됐고, 또 그 덕분에 이렇게 내 조카 결혼을 말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친가 쪽 고모도 아니고 외가 쪽 이모 주제 왜 지랄이야? 우리 딸이 파혼하고 말고는 예비사이랑 직접 얘기할 테니까 얼른 가서 우리 잘난 의사 사위한테 직접 오라 해. 내가 좀 전에 분명 얘기했지. 우리는 친아들 친엄마랑 다름없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우리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은 의사 아들은 너 따위 사기꾼의 딸이랑 절대 결혼 못 시키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공소시효도 지난 일 가지고 우리 딸한테서 잘난 의사랑 결혼할 기회를 꼭 빼앗아야만 하겠냐고. 그때 그 돈 지금 일시불로 싹 갚아주면 되잖아. 왜? 지금은 돈 많다 이거야? 그 큰 돈을 한 번에 다 갚아줄 만큼? 우리 집 보면 몰라? 나 부자 됐어. 그까짓 푼돈 갚아줄 능력 충분해.
그래봤자 또 어디서 사기쳐서 모은 재산이겠지. 아무튼 이거 하나 똑바로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하늘은 니년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각오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테니까. 이 분리수거도 못 해먹을 쓰레기야! 그렇게 전 정여비를 파혼시켰고 그날 밤에는 세상을 떠난 동생 부부가 제 꿈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죠. 정여비를 잘 키워주고 인생도 구원해준 보답으로 저 대신 그 사기꾼에게 천벌을 내려주겠다고요. 얼마 뒤 동생 부부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기꾼이 다른 일로 크게 사기를 쳤던 일이 발각되어서 결국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든요.